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유부남 겜더가제입니다. 오늘 해볼 추억의 게임은 2005년 출시한 데카론입니다. 최근에 모바일로도 출시되며 글로벌 PNE 게임 데카론즈를 출시한 이력이 있는 게임입니다. 처음 데카론이 나올 때 사실적인 전투 표현과 하드코어 액션으로 유명했었던 게임이죠. 자체 개발한 그래픽 엔진을 사용하여 차별화된 그래픽과 강렬한 타격감이 인상 깊었던 게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데카론은 3개의 서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른 게임들처럼 첫 번째 서버에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닌 두 번째 서버인 아크, 그 다음 첫 번째 서버인 헬리온, 세라피 순으로 유저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서버인 헬리온 서버에서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오래된 장수 게임인 만큼 꽤 많은 직업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픈 베타 때는 아주르 나이트, 헌터, 매지션 이렇게 세 종류의 직업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직업은 현재 크게 7종류로 나뉘는 것 같고 남캐, 역캐로 나뉘면서 무기와 스킬 스타일이 나뉘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인 2022년 10월에 새로운 직업 트리의 뮤즈도 출시할 정도로 꾸준히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데카론의 중요 컨텐츠 중에 하나는 유저들 간의 전투인 PK가 있는데 전투를 좋아하시는 분은 전투에 유리한 직업들을 골라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번에는 커다란 낫을 들고 전투하는 새그리퍼로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기존에 했던 프리스톤 테일에서 낫 들고 스킬을 쓰는 걸 기대했다가 평타만 치고 와서 여기 데카론에서 그 한을 풀어야겠네요. 처음 접속을 하게 되면 튜토리얼을 바로 시작을 하게 되네요. 데카론은 3D 게임답게 WASD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조작법을 배우고 나면 퀘스트를 받게 되는데 퀘스트의 색깔에 따라 메인과 일반 퀘스트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퀘스트에서 완료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모든 버튼이 클릭이 안 되네요. 게임을 강제 종료해서 재접속도 해봤는데도 안 되고 튜토리얼을 종료하기를 눌러서야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튜토리얼 보상은 뭔가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퀘스트는 몬스터를 잡아오는 타입의 퀘스트였습니다. 진행 중인 퀘스트에 해당 몬스터 머리 위에는 큐아크가 표시가 되어 있어서 구분하기 편하고 좋았습니다. 다만 해당 몹까지 자동으로 이동되는 기능은 없고 직접 뛰어가는 게 새로 하시는 분들은 요즘 게임에 적응이 돼서 이런 점은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장비를 주는데 직업이 많다 보니 목록이 꽤 많네요. 무기 종류는 본인 직업에 맞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며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데카론의 진행 방식은 메인 시나리오 퀘스트가 많은 경험치를 주기에 메인 퀘 위주로 진행을 하며 노란색 일반 퀘스트들도 메인 퀘 진행할 때 근처에 있는 몬스터를 잡는 퀘스트다 보니 시간이 되시면 병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아르데카 마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유저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데 유저들 의상 날개들이 너무 눈이 부시네요. 여태 본 게임들 중 가장 화려한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도 날개만 보이네요. 화려한 것보다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네요. 마을 중앙에는 거대한 애벌레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벤트 NPC인 것 같습니다. 얼굴은 순둥한데 덩치는 보스몬스터급이네요. 새그리퍼는 특이하게 공격 캐릭이면서도 힐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치유 스킬과 공격 스킬인 사이스 스킬을 주로 찍으면 되는데 공격 스킬도 마법 공격과 물리 공격으로 나뉘어져 선택해서 올려야 합니다. 선택 장애가 있는 저로서는 쉽게 고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초반이다 보니 아직 평타로도 사냥이 수월해서 스킬은 좀 더 나중에 찍기로 했습니다. 낫을 휘두르는 모습이 시원시원하네요. 공격 모션이 단조롭지 않아서 마음에 듭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방어구도 지급을 해주는데 방어구 착용 제한은 레벨이 붙어 있어서 바로 착용은 불가능하네요.
일정 레벨마다 보상상자를 열 수가 있어서 보상상자 여는 재미도 좋네요. 퀘스트 종류가 메인과 일반 말고도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의뢰소 게시판에서는 정화 퀘스트, 헌팅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특정 몬스터를 잡는 게 아니라서 무조건 받아서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경험치도 쏠쏠하게 줍니다. 레벨 30이 되면 이동수단을 주게 되는데 맘에 드는 외형을 골라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타조 형태의 탈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른쪽 이동수단 아이콘을 누르거나 단축키 J를 누르면 이동수단이 소환이 됩니다. 이동속도가 확실히 빨라지니 퀘스트 진행하러 이동할 때 답답함이 조금 사라질 것 같네요. 공격 스킬을 고민하던 중 물리 공격 타입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법 공격보다는 직접 공격해야 낯을 멋있게 휘두를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네요. 스킬 찍는 법을 찾아보았는데 초반 기본 스킬은 다 찍긴 하는데 버프는 스킬 포인트가 모자라서 초반 파티 사냥을 안 하게 될 것 같아 파티 버프는 안 찍고 개인 버프 쪽만 다 찍었습니다. 스킬을 쓰니 제가 원하던 스킬 이펙트였습니다. 공격 모션이 화려하고 강력하니 정말 마음에 드네요. 데카론의 퀘스트 방식은 퀘스트를 받은 NPC에게서 완료하는 것이 아닌 다음 사냥터에 NPC에게 가서 완료를 하게 만들어 다음 사냥터로 자연스럽게 이동시킵니다. 보통 게임들은 퀘스트 와리가리 시키면서 노가다를 시키는 것들이 많았는데 데카론은 바로 다음 사냥터로 이동시켜 순차적으로 맵 이동을 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여기 맵부터는 몬스터들의 공격들이 조금 세진 것도 있고 HP바가 아래쪽에 있어 눈에 잘 안 보이다 보니 가끔 이렇게 죽네요. 그래서 눈에 잘 띄게 HP바를 캐릭바로 아래 옮겨놓고도 해보았는데 상태창이 너무 커서 잠깐 해보고 아니다 싶어서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혹시 몰라 옵션에 HP 보는 거 설정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따로 없었습니다. 데카론에서는 전투도움이라고 자동사냥 기능도 있었는데 하루 60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투도우미는 캐시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하루에 한정되다 보니 퀘스트를 할 때 잠깐 켜두면 편리했습니다. 자동사냥을 캐시로 팔다니 이건 좀 많이 아쉽네요. 게임머니로 판매하면 좋았을 텐데요. 레벨 70이 되면 성장의 운명 날개를 주는데 능력치가 이것저것 많이 붙어있네요. 경험치 추가 획득도 붙어있어 초반 랩업할 때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가방에 요리로 보이는 아이템이 있어 설명을 대충 읽고 한번 먹어보았는데 이걸 먹으니 몬스터 6마리가 한꺼번에 달려드네요. 모리 사냥의 필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캐릭터 스펙이 낮다 보니 몹이 몰리니 HP가 간당간당 위험해지네요. 이 음식은 나중에는 좋을진 몰라도 지금은 10분 동안 긴장을 해야 하니 절대 먹으면 안 되겠네요. 레벨이 어느 정도 올리고 공격 스킬들을 거의 배웠더니 전투할 때 화려한 스킬들을 끊기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네요. 이동수단을 타고 있는 도중에는 전투가 바로 안 되며 탑승 해제를 하고 나서야 공격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동수단을 타고 있어도 공격을 하거나 스킬을 사용하면 바로 내려줘야 하는데 이동수단을 내리고 공격 버튼을 눌러야 하는 점은 불편한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 파르카 신전 퀘스트는 보스몬스터를 한 마리씩 잡는 것인데 지금은 지급장비 때문인지 너무 수월하게 잡히다 보니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각 보스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스킬들도 다양해서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투 도우미에는 공격 스킬뿐만 아니라 버프 스킬도 넣을 수도 있었는데 버프가 끝나면 자동으로 쓰는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두고 쓰는 설정이라 시간을 변경했는데도 버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몬스터 앞에 있는데 버프를 자꾸 쓰다 보니 나중에는 버프를 끄기도 하고 시간을 엄청 길게 했는데도 안 돼서 그냥 포기하고 사용했습니다. 이제 슬슬 몬스터들이 잘 안 죽기 시작했습니다. HP가 많아진 건지 몬스터 잡는 사냥 속도가 현저하게 늦어졌습니다. 아직 지급 장비를 받는 단계인데도 체감이 되네요. 지급 장비 외에 다른 강화를 해야 했었나 봅니다. 그나마 HP는 캐슈 물약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캐슈 물약이 다 떨어지면 조금은 막막할 것 같았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건데 이동 수단을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하고 싶은 곳을 맵에 클릭하면 바로 거기까지 자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 수단을 안 타고 있으면 안 되다 보니 뒤늦게 알게 되었네요. 100레벨이 되면 보급 상자를 또 열 수가 있는데 100레벨 상자에서는 무기와 캐시 물약 그리고 전능의 성수를 줍니다. 전능의 성수는 프리미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캐시 아이템인데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중에 가장 좋은 건 자유포탈과 스탯 상승 그리고 전투 도움이 무제한이었습니다. 전능의 성수는 한 달에 6,200원으로 캐시 상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급해준 것은 3일짜리였는데 이거 한 번 맛보면 버프 없이 사냥이 많이 힘들 것 같네요. 계속 하실 분들은 거의 한 달 정액제 최소 6,200원으로 봐야겠네요. 또 하나의 기능은 NPC에게 바로 이동 가능한 기능이었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하고 굳이 NPC까지 뛰어 안 가도 순식간에 이동이 가능하니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도 추가가 되었는데 전투 도우미를 하면서 자동으로 물약을 먹는 기능인데 캐시 물약이 없다면 이 기능은 가장 중요한 기능일 것 같네요. 세그리퍼는 사냥할 때 HP는 치유 스킬로 채울 수가 있지만 MP는 사냥 스킬에 비해 회복력이 낮아서 MP 물약은 필수인데 이것을 캐시템에 끼어 파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이번에 보급 상자에서 지급해준 방어구 세트인데 갑옷은 붉고 날개는 파란색이다 보니 멋이 있군요. 다음 맵은 사막 맵에 이어 숲속이었는데 이런 맵들의 테마 또한 너무 잘 만들어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 그래픽이 그 당시 2005년 나왔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퀘스트 몬스터 잡는 도중 보스 몬스터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놀라긴 했는데 보스가 생각보다 세지 않아서 잡을만 했습니다. 여기 보스는 좋은 것을 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스 한 마리만 봤을 때는 그냥 HP가 많은 몬스터 느낌이네요. 그런데 보스 몬스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안 주네요. 뭔가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니 좀 전에 잡았던 보스는 필드 보스가 아닌 퀘스트 보스 몹이었네요. 그러고 보니 데카로는 필드 보스를 잡는 것은 없고 던전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퀘스트를 하러 좀 전에 잡았던 보스를 잡으러 왔는데 젠 시간이 안 되었는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를 가지며 가방 정리를 하며 잠시 기다리고 있었더니 젠이 됐네요. 가방 정리를 하다 보니 이것저것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잡템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번 퀘스트에서도 거대한 보스 몬스터를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거대합니다. 한 화면에 잡히질 않네요. 썸네일 겸 사진을 찍으려 해도 이래저래 각이 안 나옵니다. 덩치는 산만한데 그리 강력하진 않아서 쉽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맵은 아발론 섬으로 왔는데 여기서 특이한 퀘스트가 있었는데 퀘스트 이름이 1억 천금의 꿈이었습니다. 보상은 퀘스트 이름답게 보상이 1딜부터 150만 딜까지 랜덤하게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1일 퀘스트라서 진짜 1억 천금을 얻으려고 해보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네요. 아발론섬의 보스 몬스터인데 레드 드래곤의 형상이네요. 역시 판타지의 간지는 드래곤입니다. 데카론의 보스들의 특징은 외형은 빡세 보이는데 난이도는 피통많은 허수아 비수준이었습니다. 보스는 잘 만들었지만 즉사 패턴이라든지 그런 기믹을 넣었으면 더 재미난 보스 전투였을 텐데 아쉽네요. 후반부터는 일반 퀘스트를 안하고 메인 퀘스트만 진행하다 와서 그런지 레벨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몬스터 이름이 빨갛게 보이네요.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 잡는데도 오래 걸리고 아프기도 많이 아팠습니다. 짧게 찍먹을 하다보니 강화 컨텐츠를 제대로 아는 탓인지 아니면 원래 난이도가 힘든 건지 궁금하네요. 레벨 120이 되면 드디어 펫을 줍니다. 펫 종류가 엄청 많았습니다. 등급이 노멀인 것을 보면 등급이 높은 펫은 능력치도 붙어있을 것 같네요. 저는 선택해서 주는 줄 알고 요새 푹 빠진 팬더 모양의 펫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한 팬더는 안 보이고 레굴루스라는 펫이 소환이 되네요. 알고 봤더니 선택이 아니라 아까 그 펫 목록에서 랜덤으로 주는 거였습니다. 여기 저주받은 미궁이란 맵은 맵 이름대로 미궁처럼 되어 있고 맵이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
저 넓은 맵에 몇 군데 빼놓고는 몬스터의 개체 수가 많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개체 수가 적은 게 저한테는 다행이었습니다. 몬스터가 3-4마리 붙게 되면 너무 아파서 여러 번 죽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너무 올라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략의 초심자 추천 직업을 방어형으로 해준 이유를 이제서야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펫을 소환하고 있으니 바닥이 깔끔하네요. 진작에 주지 너무 늦게 준 것 같네요. 여기 던전은 지하 감옥이라 그런지 고문을 당하는 NPC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보스와는 다르게 HP도 많으며 공격력도 강력하네요. 여기서부턴 긴장을 하며 잡았습니다. 보스 모백에서 처음으로 뭐를 먹어본 것 같네요. 데카론 자체 드랍률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미궁 퀘스트를 마무리하고 다음 맵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메인 퀘 말고 일반 퀘는 잘 안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NPC에게선 왠지 받고 싶어져서 일단 받고 취소해야지 하고 다음 맵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맵은 야퀴라이 페어라는 맵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메인 퀘 위주로 진행을 하려던 중에 지난 맵들 퀘스트를 포기 누르며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포탈 앞에서 받았던 퀘스트 하나를 보니 획득 경험치가 메인 퀘스트보다 2배 이상이 많았습니다. 대신 잡는 몹에 수량이 많긴 했지만 랩업 속도가 더뎌진 느낌을 많이 받다 보니 저런 대량의 경험치를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경험치까지 보진 않았는데 이런 퀘스트가 한두 개 더 있었을 것 같네요. 200마리를 잡고 퀘스트를 완료하고 나니 경험치가 거의 60% 정도 올랐습니다. 퀘스트를 받고 할 때는 경험치를 잘 보고 해야겠네요. 이제 페어에서 사냥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멘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몬스터들이 그렇게 몰리진 않았지만 2-3마리 정도였는데도 사냥하기가 버거웠습니다. 보급 장비 외에도 다른 스펙업을 해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는 자동 사냥은커녕 계속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하며 컨트롤해줘야 사냥이 가능하네요. 다음 보급 상자가 150레벨이라 거기까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데카론을 즐겨보았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그래픽과 타격감이 마음에 들었던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력 컨텐츠가 202호부터 일부 트랜스업과 마이스터 여러가지를 못 보여드려서 아쉬웠습니다. 가끔 점핑 이벤트도 하는 것 같고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 같으니 이벤트 기간에 맞춰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추억의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